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입니다. 자, 20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한 해 잘 모든 일 잘 시작하시고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3년 개미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지금 나라 안팎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연 23년 한 해의 운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역의 개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역에서 의미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각자의 이 지식적인 수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해하시는데 어떤 분은 좀 쉽게 이해하겠지만 어떤 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냥 재밌게 이렇게 23년 한 해를 예측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제 개인적인 이 사감이라든지 어떤 성향 이런 거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3년은 우리가 그 사주 오행 역학 뭐 사주 명리학으로 봤을 때 천간의 기운은 개수의 기운이고요. 지지의 기운은 묘목이라 그래서 하늘의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고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개수는 수의 기운입니다. 수기고 이 묘목은 목의 기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 원리상 보면 이 묘목이 자라려고 하면 하늘의 기운인 이 개수 이것은 또 다른 거로 얘기하면 뭐 구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슬비 물론 임수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강력하게 내리는 장대비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수 같은 경우는 장대비로 보지는 않고 뭐 구름이라든지 이슬비라든지 아니면 적게 오는 비 이런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개수가 중첩이 돼서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것은 나무의 기운인데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새싹이 이게 꼭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이라 그래서 나무의 기운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또 새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새싹.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진한 거로 해서 좀 아니면 크게 좀 쓰려고 하는데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보면 잘 보이기는 합니다. 핸드폰이 작아서 그런데 잘 그냥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진하게 쓰려고 하고 또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요즘은 많이 합니다. 직접 원래는 이렇게 글씨를 써가면서 해야 이 사주 명리학 강의에 그런 좀 깊이가 더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묘목이라는 건 새싹이라든지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 하늘의 기운인 개수의 기운을 받아먹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띠루는 토끼띠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개미년의 기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여야가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여당과 야당이 이 여가 지금 작고 야가 더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은 그게 좀 더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개미년의 하늘의 기운이 주역의 개상으로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놓은 적이 있지만 이제 주역에게 64개가 있는데요. 23년에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주역의 개상은 풍천, 소축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다시 이 개미년의 개상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풍이라는 건 바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역의 거운을 나타내는데 이 하늘 위에 바람이 불고 있는 형상이에요. 원래 바람이라는 건 하늘 밑에서 불어야 되는데 하늘 위에서 부는데
이것은 주역의 개상으로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손깨라고 하죠. 손깨는 바람을 나타내고요. 건깨는 일단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요와 하요를 중심으로 봤을 때 위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뭔가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풍천소축계는 주역에서 9번째입니다. 9번째, 9번째 궤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제가 나름대로 풀이하면 이 풍천소축계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밀운부루라고 합니다. 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막 뭉쳐 있다 이런 의미죠. 구름 운자, 구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불우, 비는 내리지 않는 형상이다. 그러면 하늘에 빽빽하게 이 구름이 막 이렇게 뭉쳐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뭔가 이럴 때는 시원하게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주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구름이 끼어 있는데 비가 안 내리면 사람이 굉장히 답답해지겠죠. 그리고 이 소축계라는 것은 뭔가 적게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계에 봤을 때 개미년에 그 기운을 놓고 보면 일단 하늘에 이 비가 구름이 이제 비가 돼서 내려줘야 곡식도 자라고 뭐 풀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이러는 상황인데 뭔가 바람은 불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해결될 듯 하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여야가 어떤 법안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서로 화합을 해서 이 백성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정쟁의 대립이 굉장히 심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제 개묘년 이걸 통해서 주역의 풍천소축계를 이야기한 건데 원래 개묘년의 개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개묘년은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개묘년의 개상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택화역이라 그래서 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택자입니다. 그리고 혁. 그러니까 뭐 혁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64개에서 이거는 택화역은 49번째 개입니다. 택이라는 것은 모택자인데 개상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막내딸을 의미를 합니다. 소녀 주역에서는 택화 그리고 둘째 딸을 나타내는 화. 그래서 풍수 구운을 할 때 제가 리케 했을 때 이게 리케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화, 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풍수 구운에는 화기가 강해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하늘에 모택이니까 여기 물수변이 들어오니까 이것 또한 뭐 비를 뭐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비와 불, 이거는 수의 기운인데 결국은 이건 화의 기운이죠. 이게 수의 기운이고 이건 화의 기운인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수화 상쟁이 되는 겁니다. 수화 상쟁. 그러면 수기와 화기는 서로 상극의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상쟁이라는 것은 서로 싸움을 하게 되겠죠. 혹시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 이게 한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주역이나 명리학에서는 한자를 좀 알아야만이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글로 막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기운이 이 수의 기운과 그 다음에 이 아래 하계에 있는 화기가 그럼 화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요. 수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람이 인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수승화강이 돼야 됩니다. 수기는 위로 올라가고 화기는 아래로 내려와야 건강해지는데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든지 뭐하면 화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수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랫배도 차고 위쪽은 막 마르게 되는 것인데 일단 이 주역의 개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 개미년이 나타내는 아까 풍천소축계는
제가 미룬 부르라서 제 의미적으로 이 23년 개미년을 해석을 한 거고요. 원래 개미년의 개상으로 보면 택화역입니다. 그럼 이 혁자는 무엇이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든지,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뭐 사람이 받아들이기 따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 뭔가 혁신을 하고 뜯어 고치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과거에 전임 정부, 이제 전임 정부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일들을 개혁적인 수준에서 현 정부가 뜯어 고치지 않으면 23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택화역이기 때문에 둘 다 수와 상쟁의 기운으로서 야당과 여당이 서로 상쟁하고 싸우고 이런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혁을 해서 혁명적인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롭게 바꾸고, 전임 정부가 잘한 정책은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잘못한 정책 같은 거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밀리지 말아야만이 23년을 버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계속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여당 야당 맨날 그러면 국민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택화역계가 결국은 뭔가 분위기를 쇄신하고 바꿔야 된다.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전임 정부가 잘못했던 걸 무조건 다 때려 부시고 어떻게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명심을 해서 바꾸고 개혁하고 새롭게 고치지 않고 좋은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 서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고통은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택화역계하고 또 반대되는 쾌가 있습니다. 그건 화택교라 그래서 주역이 38번째 궤인데 38번째 화택교.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택화역에서 혁명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반대로 화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인 이 모택이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규자가 이게 째려본다, 노려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눈목자지만 어떤 한자에는 이 귀자가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쓰는 자는 아니에요, 이 한자가.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 화가 아래에 있었는데 화캐가, 그런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화캐가 상유로 되고 이제 택계가 하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불은 또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또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시기하고 반목하고 서로 질시합니다. 질투, 질시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 역시 이게 개미년의 개자, 이 개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늘의 기운이 뻥 뚫렸다는 의미도 되는데, 결국은 섞이지 않는다. 그럼 섞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면, 그러면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택화역계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개선할 건 개선하고 칠 건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화합의 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되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야당이라고 할게요. 야당이나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 쪽에 굉장히 반목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많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개미년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 뭔가 구름은 잔뜩
가득 끼어 있는데 답답하고 비는 내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정말 복장이 터질 수 있는데 그것을 타파하려면 택화, 혁개처럼 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 혁명적인 수준으로 뒤집어 바꾼 다음에 이 화택규처럼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헤어질 상황을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예를 들어 갖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포옹하고 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이렇게 가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벌을 할 거는 과감하게 벌을 해서 그동안 잘못된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을 시켜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기존의 그 정치인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을 다 보듬고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은 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칠 건 내친 다음에 국민 통합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주역의 개상을 가지고 일단 23년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댓글 보면 뭐 서로 이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제목만 보고 아니면 한두 마디 제가 하는 얘기만 듣고서 굉장히 좀 이상한 댓글과 비난하는 댓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댓글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옛날에는 댓글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답변도 안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을 의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래도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댓글에도 제가 시간이 나면 다 보고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답변이 늦는다든지 혹시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부분, 물론 주역은 점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 점서의 역할도 하고 또 철학적인 그런 기능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뭐 무당이니 미신이니 대대 않는 소리 뭐 점사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갖고 잘 봐주시고 앞으로 제가 또 정치적인 건 오늘 말씀드렸는데 좀 왜 이렇게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 한 얘기를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또 사회 문화적인 부분 그런 거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년 한 해 새해를 잘 맞이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